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들과 마찬가지로 한 주간 있었던 랩터스에 대한 경기 리뷰와 선수들에 대한 리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 팬 여러분들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부실한 공격력에 매우 답답했던 한 주였습니다. 크리스 폴이 그랬죠? 이제 NBA 팀이라면 한 경기당 100점은 넣어야 된다고. 랩터스 100점 이하 경기가 4경기나 되었습니다. 이런 우울한 분위기 속에 행복 회로를 돌려보자면 3점 슛의 기복은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랩터스의 슈터인 게리 트렌트 주니어와 딕의 슛감이 나쁘기 때문에 이들의 컨디션이 올라온다면 어느 팀 못지않은 득점력을 뽐내지 않을까라는 행복 회로 한번 돌려봅니다. 지난주 첫 번째 경기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와의 경기였습니다. 랩터스가 2연패를 했었기 때문에 리빌딩 팀을 포틀랜드를 잡고 분위기를 전환을 시켰어야 됐지만 더 졸전을 펼치면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날의 랩터스는 25개 이상 3점 슛을 시도한 날 중 최저 성공률인 13.8%를 보였고요. 29개를 던져서 4개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가 이번 시즌 최악의 모습이기를 바란다 라는 걸로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 원투펀치 진짜 한 대 두 대 때리고 싶은 선수들이었습니다. 게리 트렌트 주니어와 그레이디 딕 7개의 슛을 각각 써서 1개, 2개를 넣었고요. 3점 슛은 도합 0개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파스칼 시아캄 부진에서 벗어나서 시즌 첫 20득점을 기록했지만 3점 슛 6개나 쏴서 하나도 넣지 못했습니다. 제이든 맥데니얼스 역시 이 두 선수의 부진에 가려진 감이 있지만 개막하고 아직까지 한 골도 못 넣었습니다. 하지만 미러키 벅스와의 경기에서 랩터스는 진짜 같은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 180도 변환하면서 130득점이나 넣으면서 지난 패배를 완전히 씻어버렸습니다. 이날 랩터스는 3명의 선수가 더블더블을 기록했는데요. 야코 퍼틀, 스카티 반즈, 데니스 슈레더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지 아누노비 역시 덩크도 많았지만 7개의 야투 모두 성공시키는 뜨거운 야투감을 보여줬습니다. 또 오지 아누노비는 스탯지에는 기록되지 않겠지만 전반전 아데토쿤보를 단독으로 마크하면서 3득점을 꽁꽁 묶는 뛰어난 수비력도 보였습니다. 이날 오토포토 주니어가 부진했던 맥데니얼스를 대신해서 벤치에서 출격했는데요. 3점슛 코너에서 2개를 넣으면서 랩터스의 3점슛 생산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그레이디 딕 지난 경기에 이어서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게리 트렌트 주니어 역시 8득점으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다른 팀 경기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요. 다른 팀 경기도 보시는 분들, 다른 팀 벤치도 원래 그런가요? 지난주 마지막 경기는 필라델피아 세븐이식서스와의 경기였습니다. 식서스에게 서력할 기회였으나 3쿼터 막판 벌어진 점수차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면서 패배를 당하고 말았고 이로써 시즌 6경기를 치렀지만 식서스에만 2패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스카티 반즈 패배했지만 5경기 연속 20플러스 득점을 넣었는데요. 크리스 보쉬 이후로 랩터스의 만 22세 선수가 이렇게 5경기 연속 20점을 넣은 건 처음 있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스카티 반즈는 난사를 하는 선수 타입은 아니고 효율까지 좋기 때문에 진지하게 MIP나 올스타전을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파스칼 시아캄 10득점 3리바운드 그리고 파울 5개라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슬로우 스타터라고 하기에는 다르코 감독 아래에서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것 같다라는 무서운, 좀 우려되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레이디 딕, 제가 이번 랩터스 속에서는 칭찬을 한 번도 못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에도 무득점에 그쳤고 13분 출장에 야투는 2개밖에 쏘지 못하는 등 이제는 출장 시간도 약간 줄어든 모습입니다. 제가 그레이디 딕을 보면 약간 버스트 느낌은 안 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통해서 좀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이길 바랍니다. 이번 주 첫 번째 리뷰할 선수 야코 퍼틀입니다. 평균 9.7득점, 9.0 리바운드로 더블더블급의 활약을 매경기 보여주고 있고요. 스크린, 2대2 플레이, 컨트롤 타워 등 보이지 않는 공헌도 역시 상당한 선수입니다. 사실 야코 퍼틀 랩터스가 몇 년간 발해왔던 그 빅맨, 림 프로텍터, 이제는 컨트롤 타워까지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퍼틀이 잘해주고 있는 것으로 데니스 슈레더 역시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더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틀과 슈레더가 본인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잘해줄 때 팀이 성적으로 보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 2승 4패라는 모습 낯섭니다. 두 번째로 이제 리뷰를 한 선수는 게리 트렌트 주니어입니다. 아까 말했던 야코 퍼틀과 똑같은 연봉을 받고 있지만 평균 9.5득점, 야투율 32.3%, 3점슛 30%, 그리고 프리스로는 표본이 적지만 4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야말로 바닥 밑에 지하 있다, 아니 내 핵까지 뚫고 갈 만한 부진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번 시즌의 게리 트렌트 주니어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게 지난 시즌에는 중간에 야코 퍼틀이 오면서 준영과 벤치를 오가면서 자신의 노래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다면 이번 시즌은 식스맨으로 딱 보직을 변경하고 본인의 공격을 마음껏 하도록 허락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본인이지만 게리 트렌트 주니어의 공격력을 믿고 벤치를 맡겼던 팀에게도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게리 트렌트 주니어 제가 좋아하는 노먼 파멜을 트레이드하고 받아온 선수였기 때문에 정말 기대치가 컸었고 공수 겸장으로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해줬지만 이제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리뷰할 선수는 파스칼 시아카미입니다. 슬로우 스타터인 건 알고 있지만 이 같은 부진은 저도 참 낯설고요. 따라서 막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스카티 반지와 비교가 되면서 더 큰 랩터스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지금 다르코 감독의 코칭이 전술적으로 시약함을 소외시킨다는 그런 의견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어찌되었건 팀에서 최고 연봉을 받고 있고 올스타와 올 NBA도 기록했던 선수였던 만큼 본인 스스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면 과대평가받는 선수라는 꼬리표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시약함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선수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타 뉴스입니다. 야코 퍼틀이 잘해주고 있지만 콜로코와 아치우아가 빠지면서 랩터스에는 지금 큰 빅맨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콜로코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으로 언제 복귀가 가능할지 아무도 모르고 아치우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사타구니 부상으로 라인업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데미안 릴라드가 스카티 반지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반지를 칭찬하는 선수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운동능력과 포텐셜인데요. 데미안 릴라드 같은 경우에는 이 스카티 반지의 성장한 슈팅 능력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치우아가 걱정되는 게 부상이 너무 잦은 것도 잦은 건데 이 부상으로 복귀한 이후 성장을 할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주 스케줄 안내입니다. 지난 세븐티식서스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랩터스는 4연속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샌안토니와 댈러스 서부 팀들을 만난 이후 보스턴으로 가서 보스턴 셀틱스와의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랩터스 지금 2승 4패이기 때문에 5할 승률을 위해서는 이 3경기 모두 쓸어 담아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주 경기 중 가장 기대가 되는 경기는 개인적으로 샌안토니오 스퍼스전입니다. 이 1픽 웬반야마를 상대로 랩터스가 어떤 수비를 보일까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 아데토쿤보가 그러했듯이 랩터스가 사이즈 좋은 선수들을 잘 맞기 때문에 웬반야마에게 시즌 첫 번째 시련을 안겨주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